참 많이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썼으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안식처 이한입니다. 막상 처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제 유튜브 명처럼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통해 잠시나마 힘을 얻고 위안이 된다면 저 역시도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콘텐츠도 앞으로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책을 읽어드리지 하고 서점을 구경하는데 딱 제 유튜브명에 어울리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정영욱 작가님의 책입니다. 사실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말 자체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우쭈쭈 해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퇴사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귀신같이 저희 팀의 이사님이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그만큼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위로, 응원, 또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보다는 진정성 있는 위로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때마다의 표현, 사람, 상황,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서겠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일 겁니다. 이 책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또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일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위로와 공감을 선사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내 인생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흔들림 말이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곧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니 너무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돌멩이가 그렇다. 작고 가벼운 돌은 작은 물살에도 쉽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부딪혀 쉽게 닳아버리고 바위 틈에 껴버리곤 한다. 무거운 돌은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센 물살을 만나 더 멀리 굴러갈 때가 있다. 그 무게를 받아 멀리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돌일수록 말이다.
거세게 흔들리는 자신을 기회 삼아 떠나는 것이다. 남들은 두려워 숨는 물살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삶일수록 말이다. 그러니 너보다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는 그 무게를 잃지 말고 그 자리에 떳떳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너의 그 무거운 짐까지 멀리 떠밀어줄 거센 물살이 올 것이니, 언젠가 올 것이니. 보아라, 저 하찮은 돌멩이도 제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불안한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숨어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친구야, 그렇게 너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 서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 서 있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지요. 그래요. 앞에 갈 길을 두고도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파란불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됨을 확신하기에 갈 길을 마저 가겠죠. 맞습니다. 그 확신 말입니다. 그러니 만일 삶에 있어서 선뜻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서 확신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멈추면 멈추고 그들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신 하나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었고 행해왔던 일들을 내 삶 안에서는 당연히도 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파란불을 믿으세요. 아니, 저것이 파란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주위 사람들이 아닌 나의 마음을 기준점으로 살아가세요. 나아간다는 모든 행동은 두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짝이고 있네요. 당신이 바라보는 곳에 저 파란불 말입니다.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 인해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다니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 그러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듯이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지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에 당연히도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니,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잘 도착할 것이니.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참 많이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썼으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진부한 하루였다. 알람 소리에 깨어나 밥을 우겨 넣었고 좁은 방을 청소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꼴보기 싫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작정 밖으로 향했다. 느린 음악을 들으며 끄윽끄윽 속으로 앓기도 했고 또 빠른 음악을 들으며 괜찮아지기도 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어느샌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나는 또 이불 속에 숨어버려야지 생각했다. 진부한 이야기에 나오는 뻔한 슬픔과 지속되는 감정의 요동,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보다 두려운 건 주변인들의 실증이었기에 언제부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지레 겁먹고 끙끙 앓아버리는 것은 내가 잘하는 유일한 일. 일어나지 않을 걱정에 덜컥 두려워서 매번 방문을 잠가 놓았다. 떠나간 것들에 대해 가볍지 못해서 늘 무겁게만 대하였던 관계들과 누구에게도 결코 무겁지 못한 것만 같은 나의 존재. 어느 날은 유난히 슬픈 날이 있었다. 나의 마음은 떠나간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쉬워한다 해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다 해도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아쉽기만 한 것들이 내 마음을 통째로 집어삼킨 날이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탓에 불을 끄고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나를 보고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대 구석을 바라보셨다. 얘야, 불안하지? 아빠는 아직도 불안해. 언제까지고 불안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늘 그래왔듯 그도 잘 모르기에 답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뒤돌아선 것이다. 나의 삶이기에 나 스스로 답을 찾아 헤쳐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나는 불을 켜야만 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침대 구석에서 벗어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책상에 앉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의 슬픔과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삶이 나를 잡아주지 못함에 나는 늘 흔들렸고 사람이 곁에 머물지 못함에 나는 늘 허공에 손을 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불안함을 떨쳐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슬픔과 불안함은 진부하게도 늘 나의 삶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땠는가? 나는 오늘과 같이 진부하게도 살아낼 것이다. 늘 슬펐고, 늘 흔들렸고, 늘 누군가를 보내야만 했으나 그래도 나는 이 진부한 우울에 대하여 그럭저럭 살아내었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말할 것이다. 하루를 살아내었다. 무척이나 흔들렸고 울었고 떠나보냈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내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이것을 내가 오늘도 해내었고 무던히도 해내오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살아내어라. 우울에, 지속적인 불안감에, 언제까지고 있을 슬픔에. 늘 그랬듯 앞으로도 그렇게 기필코 살아내어라. 무너지는 것에도 마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뒤를 향해 달리는 것 또한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보다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적이 빈번합니다. 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에게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주변의 반응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삿대질을 받을까봐,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음이 무서워서, 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리곤 영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저절로 혼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너뜨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겨야 하는 방법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혔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 정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뒤를 향하기라도 한다면 남에게 숨길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래야 했던 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1년 전 혹은 1년 후 그 어느 때라도 무너졌던 당신에게, 무너진 당신에게, 무너질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에게 삿대질이 아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얼마큼 힘이 들었느냐고, 또 잘한 것이라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곤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을 다른 어딘가로 도착하게 만들 샛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샛길에서 꾸준히 달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그 건물 위로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렸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에, 무언가를 포기해버린 당신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초등학생 때의 나의 담임 선생님은 내가 쓴 일기장 모든 페이지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었다.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해서 엄마한테 혼났다는 이야기에도 참 잘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밑에는 언제나 짧은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 편식을 하면 키가 안 커요 같은 자잘한 이야기들 말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에서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은 점점 사라졌다. 대신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도장이 온몸에 찍혔다. 나는 어린 마음에 생각하였다. 지금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수두룩한데 어른이 되면 정말이지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질 것만 같다고.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일을 하시느라 낮잠을 자지 못할 것이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할아버지를 뵈러 가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우리 엄마는 밥을 하느라 엄마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못할 것이고, 또 옆집 아저씨는 매일마다 가게 문을 여느라 주말에도 낚시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했던 적이 있다. 학생이었던 긴 시간을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엔 어린 시절의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분했다. 무엇을 하면 철이 없다는 문장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왔고, 무엇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최선이냐는 말만이 그림자처럼 내 밑에 깔려 있었다. 나는 여전하게도 17살에 20살에 나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주위의 세상만이 그토록 무르익어버린 것이다. 책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에는 그런 현실들과는 다르게 칭찬이 가득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왔었나 싶기도 하고 무척이나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참 잘했어요 라는 문장 말이다. 몇 글자 쓰기가 귀찮아서 정확히 알아보기도 힘든 성의 없고 괴상한 그림으로 일기를 대신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날에도 나의 일기장에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보여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어느 날에는 내가 잘못한 일로 선생님에게 혼이 났던 이야기를 썼음에도 선생님도 미안해요 라는 말과 함께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찍혀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름과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선생님에게 묻고 싶다. 선생님, 그때 나 정말 잘한 거 맞아요? 정말로 잘해서 그렇게 참 잘했다는 도장을 찍어줬느냐고. 물론 선생님은 답이 없다. 그래도 물어보고 싶다. 나 정말 잘한 건 맞느냐고 말이다. 그에 대한 답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라도 하루 거르지 않고 끄적인 나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은 정말로 내가 일기를 잘 썼기에 참 잘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맞춤법이 군데군데 틀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를 썼음에 참 애썼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얘야, 참 애썼다. 아직 힘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 작은 손으로 오늘 하루를 적어내느라 애썼다. 혼났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루를 적어내느라 애썼다. 그리고 또 학교에 아침 일찍 가기 위해 일어나느라 참 애썼다. 그러기에 얘야 참 잘했구나.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참 잘했다는 도장을 찍어줄 선생님은 없지만 하루를 참 잘했노라고, 잘 버텨냈노라고 도장을 찍어줘야겠다. 얘야 참 애썼다. 내가 오늘 하루에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무엇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참 잘했다. 그 작은 몸으로 하루를 버텨내느라 참 애썼고 잘못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한숨 쉬느라 애썼다. 그리고 또
훌훌 털어내며 오지 않는 새벽 눈 감아내느라 애썼다. 무던이도 애썼구나. 맞다. 오늘은 나에게 도장을 찍어줘야겠다. 그래서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일도 살아가자꾸나. 이렇게 말이다.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일 때가 무던히도 많았다. 내가 겪는 힘듦이 별것 아닐 것이라는 위안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 스스로에게 위안답시고 스스로에게 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누구나 겪어왔고 누구나 아픈 것 같아서 그래서 나 혼자 유난 떠는 것은 아닐까 해서 괜찮다고 누구나 그래왔듯이 나 또한 이겨내야 한다고 금방이고 일어나야 한다고 이까짓 것 가지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자 위안에서 멀어지는 꼴이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농도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누구의 슬픔이 더 짙다거나 누구의 아픔보다 되다거나 그런 것은 전부 소용없는 것이란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정확히는 뒤늦게 마음 깊이 이해했다. 애초에 그 마음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 그동안 내가 느낀 슬픔이 나에겐 너무 돼서 함부로 소화시킬 수 없었지만 그동안 내가 느낀 슬픔이 나에겐 너무 돼서 함부로 소화시킬 수 없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보다 더 된 슬픔을 소화하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나에게 위안을 주는 척 나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한 움큼 더 쥐어서 꾸역꾸역 우겨 넣었던 것이다. 이제야 알았다. 그런 것들 위안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짙어서 조금씩 삼켜 먹어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나는 그동안 나의 슬픔을 감히 어떤 것과 비교해서 희석하려고 했을까? 참으로 미련하고 또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 나에게도 비교당한 그 누구의 마음에게도 말이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짐했다. 나의 슬픔을 대중화하여 희석하지 말 것.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나 자신일 때가 많았다는 것도 함께 말이다. 우산을 펼치듯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꿈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놓지 못한 수많은 힘줄에게 늘 그래왔고 그래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힘겹게 퍼덕이던 당신의 날개짓에 스스로에게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해왔던 수많은 입술에 힘들게 달려야 했고 힘들게 울어야 했고 힘들게 어른이 되려고만 했던 모든 시간에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삶에게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해 잠 못 이루었던 수많은 밤에게 오늘은 저도 괜찮다 말하고 싶다.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높이 날아가려고 허덕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대로 괜찮다. 때로는 뛰지 않고 걸어도 되고 쉽게 울어도 된다. 또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서 굳이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혹여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한 밤일지라도 오늘만큼은 쉽게 잠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저도 괜찮으니 어떤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는 것이 나에게 이기는 것이니 그것이 가끔은 내가 놓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임을 알고 오늘만큼은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저도 괜찮다. 또 나로부터 이겨도 괜찮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에게 쏟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한쪽 마음이 불안했다. 당신은 나 자체의 존재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 대상이 단지 나일 뿐이라고 말이다.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다음엔 무언가를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있었을 때 나는 당신이 이 음식을 좋아하기보단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또 좋은 곳으로 여행을 왔음에도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보자고 말할 때엔 이곳을 좋아하기보단 여행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늘 무엇을 하면서 다음을 약속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당신의 그런 습관들이 두렵게만 다가왔다. 나의 당신. 그래서 나는 보기 겹게도 이런 걱정을 했다. 언젠가는 사랑한다는 말을 던져놓고 나를 떠날 것만 같구나. 늘 그래왔던 당신의 습관처럼 사랑 또한 너의 머릿속에선 다음을 예고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나는 이렇게 망상을 품고 매번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사랑이 싫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 그래서 나는 당신 다음을 약속할 수가 없다. 내게 다음 사랑은 있을지언정 다음 당신은 없다는 것이 또 나를 아프게 했다. 또 이 아픔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불안함을 티낼 수도 없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떻다고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 나의 숨을 턱 막혀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청춘에게 무언가를 사랑하려거든 조심히 사랑하라. 사람도, 일도, 물건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를 하나 달고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이 형성화되고 얼핏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만큼 나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상징하게 되면 옳지 못한 것이다.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뿐이지 내가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나를 두고 남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일을 너무 사랑해 일 속에 삶을 가둬두면 안 된다. 물건을 너무 사랑해 물건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함부로 사랑하게 된 순간 자신이 아닌 그것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에 혹하지 않도록 늘 조심히 다루고 살아갈 것. 예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감정 낭비라는 말, 요즘에서야 뼛속 깊이 실감한다. 언제는 시간 낭비라거나 돈 낭비라거나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자주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다. 감정 낭비도 이와 같이 아깝기만 한 내 마음을 상대에게 쏟아내야 할 때 감정 낭비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낭비라는 개념은 내 생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많이도 놓치고 살았다.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시간을, 돈을, 마음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확히는 낭비라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흔히들 좋은 식재료를 두고 버릴 것이 없는 이라는 수식어구 붙이곤 하는데 그동안 나의 마음은 쓸만하지 못한 식재료였을까 생각이 드는 마음. 둘의 관계에서 나의 마음은 버릴 것이 가득했다. 누구를 위해 마음을 손질하는 동안 나가 떨어진 행복이 너무도 많다. 나는 맛있게 먹어주지도 않을 손님을 위해 나의 마음을 도려내고 또 도려내어서 기별이 가지 않는 대접을 하는 것이다. 상대도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면이 자주 있었다. 그것이 감정 낭비였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이 낭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열심히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다. 내가 열심히 다듬어서 주면 만족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 되돌아올 줄로만 알고 뒤돌아 생각해보니 그것이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감정 낭비라는 것이 무섭다. 그때의 나에게 전부였던 마음이 결국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별 볼 일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공허함과 또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도려내야 할 날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뒤를 자주 돌아본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남겨두고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떠날 것만 같은 날이면 너의 등을 나의 가슴으로 꼭 안아주는 일이 많았다. 무엇을 그렇게나 남겨두고 떠나려는지. 내가 고개를 뒤로 돌리는 일이 잦은 날에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지게끔 너의 뒤를 꼭 안아주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던 나를 기억한다. 여느 날과 같이 꼭 감싸 안아주려는 나에게 등을 내어주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매정하게 성큼성큼 걸어나갔던 사람. 그런 내가 떠나간 거리를 두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무척이나 뒤를 돌아보며 울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뒤를 자주 돌아본다는 것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돌릴 수 없는 시간과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이다. 가장 사랑했던 당신, 나의 시절아. 요즘은 내가 자주 뒤돌아볼 때면 그때의 너에게 했던 등을 꼭 안아주는 행동과 같이 나의 등을 꼭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묻고 싶어. 당신은 그때 어땠는지 말이야. 지금 나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너를 그렇게나 돌아보게끔 만든 그 사람과 만났으면 싶어서, 내가 행복했으면 싶어서.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아서, 내가 당신에게서 걸어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지우개는 무언가를 지우기 위하여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꾹꾹 눌러 적은 문장일수록 그 자국이 선명하다. 수정 테이프로 덮어버린 흔적은 조금만 스쳐 지나가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잠깐의 실수로 생긴 상처는 평생을 자국으로 남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한 번 새겨진 문신은 지워지기 위해 몇 배의 시간과 아픔을 필요로 한다. 정말로 지운다는 것이 그렇다. 어떤 때에는 나 자신을 갉아먹기도 하며, 어떤 스쳐 지나감 하나만으로도 다 지웠다는 확신이 다시 지우겠다는 다짐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지워진 줄로만 알고 지냈던 마음속에는 꾹꾹 눌러 남은 기억이 고스란히 자국으로 남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은 알아가는 것보다 배워가는 것보다 그 사실을 지워가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는 만남은 없다. 찰나의 만남이더라도 영원한 자국으로 남는 만남과 흐릿해지기 위해서 함께한 시간만큼의 갑절의 시간은 필요한 만남이 있을 뿐이다. 잔인하게도 그렇다. 무언가 지운다는 것, 또 묻어두는 것, 또는 되돌리는 것. 이렇게나 힘들고 애처로운 일이다. 내가 겪은 이별 중 가장 애처로웠던 이별은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내뱉다 끝이 나버린 이별이었다. 시간이 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던데 나는 걔 앞에서 무얼 했나? 아니, 그 문장이 지렁이는 밟으면 고작 해야 꿈틀한다는 말처럼 들려서 그때 그 사람에게 빌었던 용서와 사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이불킥을 날린다. 그 소리와 함께 그때 왜 그랬지? 이런 후회보단 내가 걔한테 얼마나 지렁이 같아 보였을까 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미안하다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비굴하게 꿈틀댔고, 걔는 내가 고작 해야 꿈틀댈 사람이란 걸 알고 더 짓밟았다. 넌 고작 해야 꿈틀밖에 못할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위에서 나를 깔보았을 때 내가 얼만큼이나 벌레같이 보였을까. 그야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이었다. 그래도 한때 서로가 사랑했던 사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는 걔에게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였다. 사실 이것이 내가 겪은 이별 중 가장 괴로운 이별이라고 했지만 웃기게도 이별을 할 당시에는 그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사랑했고 헤어진다면 그 누구와 이별을 하더라도 그때 그 이별이 그동안 겪은 이별 중 가장 큰 아픔일 테니까. 또 그래서 가장 괴로운 이별이 개와의 이별이다. 헤어진 그 순간에도 가장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더 성숙해지면 또 그래서 가장 괴로운 이별이 개와의 이별이다. 헤어진 그 순간에도 가장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더 성숙해지면 그래서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더 괴로운 헤어짐으로 증폭되는 기억, 오히려 더 미워지는 사람, 더 잔인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고작 꿈틀거렸던 마무리. 시간이 지날수록 농 익어지는 미움과 아픔, 그리고 창피함. 지나보니 내게 가장 괴로운 이별은 그런 이별이었다. 폭신폭신하게 느껴졌고 부드럽게 다가왔지만 잡으려는 순간 잡히지 않았고 그것을 쥐려고 했던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허무함이 몰려오는 관계. 거품은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가격에 거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나 거품을 물고 기절한다는 말이나 잡히지 않거나 쉽게 사그라드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비친다. 연기가 그러하며 한숨이 그러하다. 그것이 무척이나 잡히지 않는다 하여도 연기나 한숨에는 그만의 농도가 존재한다. 엮거나 혹은 짓거나 하는 단어들로 말이다. 이처럼 거품에도 농도가 존재한다. 옅은 거품이나 진한 거품이라는 단어는 잘 쓰이진 않지만 거품에도 쉽게 끊어지는 거품이 있으며 쫀득하니 치즈처럼 늘어나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품이 있다. 어느 날은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는데 거품이 잔을 가득 채웠다. 우리의 관계처럼 거품이 그득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술을 배우는 날이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 접하는 술로 소주를 마시기엔 너무 독하다며 맥주를 건네었다. 뒤이어 맥주를 따르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른한텐 언제나 두 손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따라주는 맥주를 받을 때도 말씀을 하셨다.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또 기울여서 받아야 거품이 적게 나는 것이라고. 또 따라줄 때에는 급하게 말고 천천히, 그래야 맥주의 거품이 적당히 잡혀서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부분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한 잔은 기울이지 않은 채로 급하게 쏟아 부으셨고 나머지 잔은 적당히 기울여서 천천히 따르셨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두 잔의 차이점 말이다. 거품이 가득해서 넘쳐 흐르는 첫 번째 잔, 그리고 거품이 적당히 들어 부드럽게 넘어가는 두 번째 잔. 맞다. 우리 관계는 그날 첫 번째 맥주잔처럼 거품이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말을 되새겨본다. 거품이 적게 나기 위해선 잔을 기울여야 하고 천천히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어땠을까 생각을 했다. 마음을 기울이지도 못했으며 너무 급하게 쏟아버린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꼭 숨이 찰 듯 넘쳐 흐르는 것이 우리가 머물렀던 테이블에는 언제나 젖은 냅킨이 한가득이었다. 어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친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하필 그 거품의 농도가 웬만큼 진한 탓에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고. 어쩌면 정이 너무 들어버린 것 같다고. 테이블 위, 맥주잔 안에는 거품의 방울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간다. 거품이 다 없어질 때쯤엔 탄산이 죄다 빠져나가서 밋밋한 맛의 탁한 맥주만이 가득하였다. 그것은 아무리 마신다 하여도 취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우리는 이 거품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관계인가 싶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주는 이도, 받는 이도 잘못된 습관으로 나온 거품이 가득한 관계임을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언가 주는 사람보단 무언가 포기해주는 사람과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는다.
더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속에 깊이 기억된다. 풍성해서 줄 수 있는 사람보단 풍성하더라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여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 어떤 좋아하는 것도 날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정말 포기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포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어쩌면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닌 서로 포기하는 마음일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할 사람이라면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 말고 많은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더 사랑에 가까운 사랑일 테니까. 그게 더 기억에 남는 사람일 테니까. 나는 사랑에 미쳤다는 말을 참 많이도 들어왔다. 한참은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사랑했던 것이다. 늘 생각했다.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기점으로 관계는 틀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늘 불안함의 연속이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나의 행동에 대해 실망하여서 더 이상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러면 나를 금방이라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또 만남이 끝나면 늘 아파하는 것은 내가 되어야 했다. 상대가 떠난 것에 대해 미련을 가지는 것도 내가 되어야 했다. 어느 순간은 나의 사랑이 참으로 눈먼 사랑이었구나 알게 되었다. 나는 참으로 눈먼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었던 때 말이다. 관계가 틀어지는 시점 말이다. 그 시점은 누군가의 마음이 식기 시작하는 때부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식기 시작하는 것보다 몇 걸음 전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둘이 하는 사랑에 나만 덩그러니 없어져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를 사랑하려고 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주변으로부터 사랑에 미쳤다는 말을 흔히도 들었다.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다. 맞다. 틀어진 관계는 애초에 이것으로 발화한다. 사랑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늘 사랑을 한다는 것보다 사랑을 준다는 표현에 가까웠다. 그러니 늘 내가 준 사랑을 되돌려 받길 원했고 그 욕심이 상대를 지치게 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내가 미친 사람처럼 사랑해왔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한 말을 어리석게도 이제야 이해했다. 앞으로는 사랑을 하라는 그 말. 앞으로는 사랑을 하라고 말이다. 아, 왜 그 말을 뒤늦게서야 이해하게 되었는지 나는 그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생각하였다. 잊고 살았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단지 덮어두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문득 어떤 것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선 하교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만으로 문득 사랑했던 학창 시절이 그리워 베란다에 먼지 쌓인 졸업 앨범을 꺼내보기도 했다. 무심코 들어간 음식점에서 틀어놓은 노래가 옛 연인의 컬러링이라는 것만으로 그때의 우리가 그리워져 집으로 향해 서랍장에 있는 꺼진 핸드폰을 꺼내보기도 했다. 모든 사랑하는 것들아, 나는 절대 잊지 않았다. 단지 덮어두었을 뿐이지. 또 오늘부터 나는 사랑했다면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 사랑하는 나의 학창시절은 수북한 먼지 아래 덮어두는 것이지. 또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는 서랍장에 고이 덮어두는 것이지. 동전 위에 얇은 종이를 얹어놓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쉽게 나타나지 못하게 가려놓은 것이지. 그리고 살짝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모습이 뚜렷해지곤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랑했던 것들아, 나는 단지 그것뿐이었다. 잠시 잊어버린다고 해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음을. 잃어버린다 해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음을. 네, 어떠셨나요?
책의 한 10분의 1 정도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조금 위로가 되셨을까요? 정영욱 작가님께서 일상의 소재를 다른 관점으로 보셔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이 부럽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아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시각. 개인적으로 참 잘했어요라는 소재에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첫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느라 참 애쓰셨습니다.